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외벽을 한번 감싸 볼게요. 외벽 벽체를 눌러 주시고, 이제 얘는 이제 뼈대는 아니고 마감용으로 쓰는 외벽을 할 거니까 용도는 구조과 건축으로 할게요. 벽체 같은 경우는 건축하고 구조하고 같은데, 요 특성에 보면은 구조라고 하는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면은 구조 용도가 되고요, 체크를 풀어 주면은 건축 용도가 돼요. 그래서 저기 이제 달라지는 거는 구조가 체크되어 있느냐 안 체크되어 있느냐도 다른데,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작동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물론 작성해 놓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뭐 바꿀 수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얘네가 체크되어 있으면은 보여지는 거가 좀 달라질 수 있고, 뭐 보여지는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고, 위치가 아니고 형태, 방식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고, 나중에 저희가 어떤 결과를 뽑아낼 때 구조가 체크되어 있는 애만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급적이면 용도나 목적에 맞게 맞춰 쓰는 게 좋습니다. 누르셔서 다른 거 안 쓰고요, 외벽 요거 쓸게요. 웅벽이 붉은 벽돌이라고 하는 애를 쓰겠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쓸게요. 높이는 높이 방향으로 2층까지만 할 거고요. 2층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을 그릴 건데, 이 부분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지켜서 쓰는 게 일단 무조건 좋습니다. 옆에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저희가 그릴 때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중심선을 해서 여기다 붙일 거니까 바로 그려야지 라고 해서 그냥 그리면 이 벽면에 겹쳐서 그려지죠. 이렇게 기존에 있는 3D였으면 사실 뭐 이거마저 안 그려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기존엔 렌더링 하기 위해 3D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렌더링 한다 그럼 재질만 입혀주면 되니까 두께 고려 안 하고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3D 그렇게 안 만든다고 했잖아요. 결론은 이렇게 그려버리면 겹칩니다 라고 떠요. 그리고 수량 산출도 안쪽에 겹쳐서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만드는 거는 좋진 않죠.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라고 하면, 벽면에서 보통 이렇게 거리를 띄워둔 다음에 정렬로 이렇게 붙여서 일단은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여기 옆에다가 ESC 하시고 참조평면 하나 쭉 길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다 건축벽으로 얘를 그려볼게요. 건축벽으로 이걸 그리겠습니다. 그릴 때 이제 상단에 보면은 스케치 도구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옵션에 보면은 간격 띄우기는 이제 옵셋해서 그려주는 거고, 반지름은 여기 코너 같은 게 이렇게 꺾어서 그리면 둥그렇게 그려주는 기능인데, 해놓은 다음에 그리시는 게 훨씬 편해요. 요건 이제 상황에 따라 쓰시면 되고, 이제 위치선 같은 경우가 여기 위치선이죠. 요 위치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 위치선을 가급적이면 그 위치, 그러니까 그 벽이 생겨 있는 위치나 그 벽을 나중에 쓸 목적에 따라서 좀 달리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벽 중심선이거든요. 벽 중심선으로 놓고 여기 밑에다가 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전체 벽체의 가운데 딱 정확히 2분의 1 지점을 기준으로 그려져요. 이게 하나 그리시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 놓으셔야지 나중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중심, 벽 중심으로 그렸고요. 이 그린 벽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특성 창을 보시면, 인스턴스 특성을 보시면은 위치선이 벽 중심선에 있습니다 라고 여기 같이 보여줍니다. 참고하시고, 벽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CS를 누르면 이 벽을 다시 그릴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위치선을 마감면 내부로 잡은 다음에 그려볼게요. 마감면 내부로 바꾸신 다음에
요 선에 맞춰서 붙여서 그리지 마시고 좀 떨어뜨려서 그리세요. 여기다 딱 붙여서 그리지 마시고 떨어뜨려서 이렇게 그리면 아까하고 생기는 위치가 다르죠. 그 클릭한 위치는 동일했어요. 요 선을 따라서 클릭했는데 벽이 생기는, 두께가 생기는 방향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CS 누른 다음에 마감면 외부를 기준으로 벽을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거는 중심, 전체 중심, 이거는 마감면 내부, 요 위에 거는 마감면 외부.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은 벽의 두께를 바꿀 일도 있고요. 벽의 마감재 종류나 그 마감 공사를 하는 방법을 바꿀 때도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중에 가서 얘네들이 두께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위치도 바뀌겠지만 두께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이 위치선을 잘 활용하시면 되게 유용한데요. 보겠습니다. 이 벽체 같은 경우를 하나를 누르고 아무거나 누르신 다음에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마감재 종류나 두께가 바뀐다라는 가정하에 구조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에 가서 콘크리트 두께를 150짜리 썼었는데 300짜리를 쓰겠대요. 다 그려놨는데 두께를 바꿔달래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여기 모양이 바뀌는 걸 잘 보세요. 요 모양이 바뀌는 거를 잘 보시면서 확인 누르고 적용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두께가 생기는 모양이 달라지죠. 바깥쪽에 있는 걸 바꿔도 동일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걸 바꿔도 동일한데 얘가 지금 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벽체를 그려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려놓은 다음에 얘네를 벽면에다가 이제 잘 고정을 시켰대요. 이렇게 붙여서 이제 다 됐으니까 붙여야지라고 붙여서 썼는데 두께를 바꿔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유형 편집 들어가서 두께를 300이 아니고 450 해달라고 45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겹치는 벽들이 생긴다고 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적용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벽을 기준으로 붙여놨을 때 나중에 두께를 바꾼다라고 하면 이 벽체 같은 경우는 중심선으로 그려놨었거든요. 중심으로 그려놓다 보니까 나중에 두께를 바꿨을 때, 재료나 방법이 바뀌었을 때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두께가 늘어나고 양옆에서 가운데로 두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처럼 값을 늘리면 붙어버리고 겹쳐버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두께가 늘어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만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뒤쪽이 늘어나면서 얘랑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정상이죠. 왜냐면 얘는 여기 벽면, 여기를 기준으로 두께나 쟤네가 형성되게 해줘라고 해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늘어나도 이쪽으로 늘어나고 줄어들어도 이쪽으로 줄어들죠. 그렇다 보니까 벽과 붙어있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서 그리면은 그려진 그 만들어져 있는 3D, 그러니까 이 설계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감재 종류나 두께나 내용을 바꿔도 3D 형상이 정상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얘를 무시하고 그리면 나중에 가서 두께를 두껍게 한다든지 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옮기셔야죠. 근데 다시 옮길 때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운이 좋으면 그렇지는 않은데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에 얘를 옮기면 얘가 딸려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 웬만하면 지켜서 쓰십시오. 그래서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하신 다음에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값을 한번 줄여 볼게요. 늘릴 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줄일 때도 문제가 돼요. 150에 뭐 45짜리 단열재를 썼다고 치고 이렇게 누르면 얘는 정상인데 이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린 애는 비정상적으로 움직이죠. 그 얘가
얘가 오류 메시지가 아까 겹칩니다 떴는데 떨어졌습니다 안 떠요. 그러면 그냥 나 모르겠다고 그냥 3D에서 벽 두께를 바꿔버리면 오류 도면이 틀려졌을 건데 그걸 확인을 못하고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선을 잘 골라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선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 있는 거 얘를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기준으로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구조의 편집에 들어가면 얘가 있었어요. 코어 경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코어 경계라는 게 있고 벽체 같은 경우는 외부, 내부라고 하는 위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규정하고 있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저희가 위치선 할 때 내부, 외부, 마감재 내부, 외부만 있는 게 아니고 구조체 내부, 외부도 있었어요. 구조체 내부, 외부도 있었는데 그게 이 얘기입니다. 일단은 구조체로 인식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코어 경계 안쪽에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은 아까 그 위치선을 기준으로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코어 경계 안쪽에 있는 애들은 구조체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구조체 내부 그러면 구조체의 내부 쪽 그러니까 이쪽 면 여기를 뜻해요. 구조체 외부라고 하면 코어 경계의 외부 쪽 방향의 위치선 여기를 코어 경계 구조체 외부로 얘가 작동을 해서 그립니다.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구조체 내부 외부는 그렇게 쓸 일은 많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레빗을 쓰는 방법을 보면은 구조벽, 마감벽 따로 그리는 방식을 쓰다 보니까 그 구조체 내부 외부를 기준으로 많이 쓰진 않고 마감면 외부 내부 또는 아니면은 그 전체 중심, 구조 중심 요 정도를 많이 씁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구조 외부 내부를 인식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체 벽의 중심은 여기 있는 모든 벽체의 가운데 여기 있는 두께를 전부 다 더하면 그 절반 값을 찾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위치를 뜻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모든 두께의 딱 가운데가 전체 중심이고요. 지금 보면은 콘크리트가 코어 경계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쪽이 구조 내부가 돼요. 구조 내부 쪽. 구조 외부 쪽은 요쪽인 거죠. 코어 경계 안쪽에 콘크리트가 들어있으니까 요쪽에서 외부 방향 여기 부분이 구조 외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감면은 어디냐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레이어의 내부 쪽 가장 바깥쪽 외부 쪽 가장 바깥쪽을 마감면 내부 마감면 외부 이렇게 뜻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있는 이 벽체에서는 마감면 내부 그러면 여기에요. 여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조체 내부하고 마감면 내부가 동일한 위치예요. 마감면 외부 그러면 여기겠죠. 여기 제일 바깥쪽에서 외부 쪽에 있는 선. 저 선을 기준으로 그려주는 게 이 마감면 내부 외부입니다. 얘네를 헷갈리거나 얘네를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려버리시면은 추후에 변경을 했을 때 추후에 설계 변경이 됐든지 공사 방법의 변경이 됐든지 뭐 두께의 변경이 됐든지 이런 경우에 모델이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파라메트릭 모델링인데 파라메트릭하지 않은 모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신경 쓰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기능이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거를 잘 신경 써서 쓰시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벽을 여기에다가 지금 바깥쪽에 이렇게 두께가 생기게 그려야 되거든요. 두께는 여기를 기준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게 해야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벽을 여기다 그린다 그러면 마감면 내부를 기준으로 그리시든지 아니면 구조체 내부를 기준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지우고 방금 했던 벽을 그릴 겁니다. 근데 그릴 때 붙여서 그리셔도 되는데 붙여서 그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붙여서 그리지 않는 게 좋은데 그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벽을 그릴 때 이렇게 생겨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 마감면 내부로 잡고 붙여서 그려볼게요. 그럼 한 번에 그려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에 그려서요.
한 번에 그려지는데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붙여서 그리면 잘 그려지죠. 붙여서 그려도 잘 그려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각이 안쪽으로 생기는 구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면 여기다 맞춰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가운데로 들어와 버려요. 얘가 왜 그러냐면 이 벽이랑 이 벽이 만나면서 자동적으로 이 위치를 얘가 딱 찾아 들어가서 둘이 결합되는 위치를 자동으로 찾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그리면 겹치겠죠. 그럼 끊어서 그려야죠. 끊어서 여기서 다시 그려야겠죠. 이렇게. 근데 또 그 바깥쪽으로 각도가 있는 곳은 잘 그려집니다. 이렇게 하면 여긴 또 잘 그려져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각이 안쪽으로 꺾여 있는 구간에서 발생을 해요. 여기 그나마 최신 버전에서는 얘가 좀 자동으로 고쳐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 벽은 얘하고 고정이 돼요. 이 벽은 얘하고 이 벽이랑 지금 붙어있죠. 점이 있는 위치가 고정된 위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최신 버전에서는 저걸 잘 잡아주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요런 문제는 있습니다. 탭키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 외벽만 선택해야지 하고 탭키를 누르면 여기서 멈추죠. 내벽 같은 경우는 내벽끼리 한 번에 쭉 이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탭키 누르면 여기서 멈추네 얘도. 왜냐면 얘가 여기서 멈추는 이유는 여기까지는 연결된 게 얘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이쪽까지 왔는데 여기에 왔더니 얘가 얘랑도 붙어있고 얘랑도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못 찾는 거예요. 얘가. 결국은 저희가 외벽만, 내벽만, 구조벽만, 마감벽만 이렇게 선택할 일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 탭키를 이용해서 쓰면 참 편하거든요. 안 그러면 또 컨트롤 키 눌러서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여기는 결합이 요 두 개 트림 기능으로 두 개를 끊어줘 볼게요. 요 두 개를 이제 트림 기능으로 연결하면은 이제는 이게 연결된 게 얘하고 연결됐죠. 여기 눌러보면은 요 두 개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탭키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추후의 작업을 생각하면 저런 관계들을 좀 지켜서 그리는 게 월등히 빨라요. 절대 죽어도 저런 걸 변경할 일이 없다. 한 번 그리고 끝이다. 그러면은 대충 그리셔도 돼요. 근데 장담 못해요. 이 벽의 위치가 옮겨질지 말지도 장담 못하고요. 이 벽의 위치가 옮겨지지 않을 거다도 장담 못하고 이 벽의 두께가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 벽에 있는 공사 방법이 달라지지 않을 거다. 그 장담 못한다고요. 설계는 진짜 설계 변경하다 끝나거든요. 정말 크고 작은 설계 변경들 확인들을 계속 하거든요. 심지어 시공하면서도 바꿔요. 설계 끝나고 승인이 다 됐습니다만 인허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시공하면서도 바꿔요. 왜냐면 내가 찾지 못한 문제점 때문에 그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언젠가 얘를 바꾼다고 생각해보면 그때 가서 이걸 어떻게 찾으시게요? 여기 한 곳을 바꾼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 마감재가 있는 모든 곳에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는 사실 수작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간단한 정보인데 정확히 알고 쓰시면은 나중이 편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요 부분 요 위치선 정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요거는 꼭 쓰시고요. 잘 해서 쓰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위치선을 마감면 내부로 잡아놨는데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위치선을 기준으로 얘가 뒤집혀요. 그러니까 캐드로 치면 미러죠. 캐드로 치면 미러라는 게 위치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혀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겹쳐버리죠. 이런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내부 외부를 잘 못 지켜서 반대로 그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거 스페이스바 눌러서 돌려야 되는데 겹치네? 이렇게 돼요. 이것도 위치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마감면 내부로 돼 있으니까 내부를 기준으로 뒤집혀서 겹친 거거든요. 그러면 벽 중심으로 바꿔주고 그럼 벽체 중심 여기를 중심으로 전체의 두께의 중심에서 잡혔을 거니까 이렇게 뒤집어주고 이렇게 해서 뒤집어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마감면 외부, 마감면 내부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럼 나중에 변경을 하더라도 두께값은 다시 내부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저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형상 만드는 거가 이게 뭐 높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회사 가서 1년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후에 이제 새로운 직원분이 오시겠죠. 그분이 작업을 저렇게 해놔서 문제가 될 것처럼 보였대요. 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이유에서 또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도 모르고 걔도 모르고 해놓으면 그거 안 되죠. 그럼 그 친구와 나의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은 내가 그냥 그리고 보여지는 거 보고 끝나겠죠. 근데 나중엔 분명히 관리자가 될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하게 될 거라고요. 프로그램 뭐 이걸 관리하든 파일의 관리를 뭐 아니면 업무의 관리를 하든 어떤 관리자 입장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때 가서는 이런 게 이제 보일 거라고요. 근데 그게 10년 후에 온다? 아니잖아요. 그 1, 2년 하면 빠르면 1년 후에 와요. 더 빠르면 6개월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해 놓으셔야죠. 나는 이거 몰라서 막 그리고 있었는데 새로운 친구가 이렇게 하고 있대요. 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들어서 내가 더 빨리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쓰시는 게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아요. 여튼 말은 많았습니다만 그런 이유에서 벽면에서 떨어뜨려서 그린 다음에 붙이는 게 좋고요.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요 끝단까지 그리시고 붙여주고 그 다음에 정렬 도구로 여기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귀찮아도 이렇게 하시는 게 안 틀릴 수 있는 가장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구조벽과 건축벽을 결합하시면 이 문은 뚫립니다. 창문은 구조벽과 이 벽을 결합하시면 문은 뚫립니다. 벽 누르시면은 여기 결합 떠요. 단축키 지정 안 돼 있으니까 결합 눌러서 클릭하면 돼요. 클릭 하면 이렇게 뚫리죠. 스케치 편집 해보세요. 여기다 아까 저희가 모양 파놨잖아요. 모양 파놨는데 그 부분에 스케치 편집하셔야죠. 그러면은 또 인면도 가서 하는 게 좋겠죠. 인면도에 가서 안쪽에 있는 벽이 안 보이니까 와이어 프레임 WF 하게 되면 보이죠. 그러면 벽체를 누르고 프로파일 편집 누르고 선 선택 도구로 선 선택 도구로 이렇게 해주고 SL 하셔서 중간 끊어주고 트림 파주고 완료. 그 뒤쪽에 하나 더 있죠. 요것도 파주시고. 그래서 지금 저랑 똑같진 않아도 괜찮은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한번 편집을 해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가 나와버렸는데 그냥 일단은 두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신경 쓰셔서 그래서 미리미리 좀 만들어보고 미리미리 확인해보고 하셔야 돼요. 그냥 되겠지 하고 넘어가 버리고 해버리면 설계 다 해놓고 고쳐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평면상에서 먼저 좀 볼 건데 실내 같은 경우는 천장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있겠죠. 그래서 천장을 좀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천장이 막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장이라고 하는 거는 3D에서 보면 평면도라고 하는 거는 이쯤에서 잘라서 아래를 보는 뷰이기 때문에 요 위쪽에 생기는 물체를 확인하기에 좋은 뷰가 평면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평면도는 잘라서 위쪽을 보는 뷰를
보면서 그리셔야 돼요. 그게 천장평면도죠. 천장평면도를 1층 만들어져 있으니까 열어서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 보일 거고, 지금 얘가 정확하게 두 줄 세 줄 안 보이는 이유는 상세 수준 때문에 그래요. 상세 수준을 중간 이상으로 올려주시면은 벽체들이 보이는 이 레이어들이 보여집니다. 올려주시고, 천장 높이는 2400 하기로 했으니까 천장 눌러서 그리시면 됩니다. 바닥하고 동일합니다. 바닥하고 동일하니까 천장 누르고,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 자동 천장, 스케치 천장. 스케치 천장은 직접 선으로 그리는 거고요. 자동 천장은 벽이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영역을 탐지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천장 같은 경우는 만들지 않고 1층에서 2600 높이에다가 그냥 설치할게요. 2400 높이의 천장을 클릭해서 놓으면 그려지겠죠.